안녕하세요. 어세서빌리티인 안드로이드 발표를 맡은 신현성입니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로 현재 당근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접근성 주제에 대해 간단히 목차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접근성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드리고 안드로이드 접근성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안드로이드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3개 정도 해결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께 접근성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5초 정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요리하는 동안 터치 대신에 음성으로 앱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꼭 신체적인 불편함이 없어도 접근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품, 기기, 서비스 또는 환경을 만드는 걸 의미해요.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앱을 사용하는 것도 접근성에 좋은 예이지만 꼭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앞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영구적인 장애나 일시적인 부상 혹은 아이를 안고 있어서 터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터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접근성이라고 해요. 접근성의 중요한 이유를 2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앱 도달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5%가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앱의 접근성을 부여하면 이러한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21년 7월 27일 개정되었고 2023년 1월 28일 시행되었는데요. 맨 아래 3단계를 보시면 문화, 예술, 관광사업자 혹은 상시 100인 미만의 사업주에서는 2024년 7월 28일까지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성을 준비하고 처리할지 오늘 발표를 통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접근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 접근성 서비스가 있으시나요? 네, 조용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미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게 비전, 오디오, 모빌리티 3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빌리티란 움직임 또는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자막을 제공하는 것도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 중 하나예요. 모든 서비스를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전의 톡백 서비스인데요. 톡백 서비스는 화면 컨텐츠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조 기술이에요.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 화면 요소 간의 이동, 선택, 클릭, 컨텍스트 메뉴 등을 제공해요. 텍스트로만 이야기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영상을 하나 첨부해 봤어요. 지금 노래를 재생하는 중이며 동영상으로 전환하려면 클릭하세요. 활성화하려면 2번 탭하세요. 전송 버튼입니다. 기기가 연결 해제되었습니다. 메뉴, 버튼, 유튜브 뮤직, 닫기, 유튜브 뮤직, 2분 47초 중 0분 2초, 슬라이더, 위로 스와이프 또는 아래로 스와이프, 동작으로 조정,
2분 47초 중 0분 11초 슬라이더 2분 47초 중 0분 19초 작업 제목 컨트롤 링크 말하기 속도 110% 말하기 속도 121% 말하기 속도 133% 중지 네, 이렇게 화면에 존재하는 텍스트를 읽어주고 슬라이더는 스와이프를 통해 제어 가능한 걸 볼 수 있어요. 톡백은 시각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때 필요한 것이 스위치 어세스인데요.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아래 이미지처럼 다양한 하드웨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장치를 제어할 수 있어요. 아마 스위치 어세스는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구글에 설명 영상을 하나 첨부했어요. 네, 이렇게 설정 화면에서 스위치 어세스를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고 화면에 보이는 흰색, 노란색 버튼을 스와이프, 클릭해서 앱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접근성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은 안드로이드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전까지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개발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코드나 안드로이드의 정책 등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중간에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접근성 가이드라인에는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영어가 직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적어두었는데 저는 한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텍스트 가시성 향상, 두 번째는 더 큰 터치 영역 사용, 세 번째는 UI 요소 설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기타 개선 사항도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네, 첫 번째로 텍스트 가시성 향상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텍스트 가시성을 향상시키려면 색상 대비를 높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색상 대비란 텍스트의 색상과 배경 색상 간의 밝기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에요. 혹시나 밝기 차이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때는 Color Utils Calculate Contrast 함수 내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 안드로이드에서는 권장하는 색상 대비가 존재하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do와 caution으로 분류했어요. 18SP 이상으로 큰 텍스트 사이즈를 가질 경우에는 색상 대비를 3:1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18SP 미만이거나 혹은 볼드 처리된 14SP 미만의 텍스트의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텍스트 사이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크게 4.5:1 이상의 색상 대비를 가질 것을 권장해요. 아무래도 말로 설명드리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거를 제가 위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으셔도 좋습니다. 다 찍으신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성 향상을 위해 안드로이드에서는 고대비 테마도 지원하는데요. 왼쪽의 이미지를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색상 대비를 높이기 위해 백그라운드 컬러를 반전시키거나 텍스트 주변에 테두리가 생겨서 색상 대비를 높여 시인성을 향상시키기도 해요. 그 외에 12SP처럼 너무 작은 텍스트 사이즈인 경우에는 가시성이 좋지 않아서 IDE에서 워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더 큰 터치 영역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텍스트 가시성 향상은 디자이너분과 협업해서 해결해야 했다면 앞으로 나올 더 큰 터치 영역은 개발자가 코드로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드로이드에서 권장하는 터치 사이즈를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는 터치 가능한 요소는 최소 위드 하이트를 48dp를 사이즈를 가질 걸 권장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꼭 위드 하이트에 48dp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패딩도 뷰의 터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 위드, 패딩 라이트, 패딩 레프트를 더했을 때 최종적으로 48dp 이상인지 체크합니다. 혹시 48dp라고 하면은 큰 사이즈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개발할 때 아이콘 벡터 사이즈를 48dp보다 작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보고 계신 이미지는 머터리얼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아이콘 가이드인데 이렇게 내부의 컨텐츠는 24dp, 40dp 사이즈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 패딩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터치 가능한 영역은 48dp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이콘뿐만 아니라 터치 사이즈를 강제하는 컴포넌트들은 앞에 보신 이미지처럼 꽤 많습니다. 그리고 48dp보다 작게 되면 IDE에서 워닝이 발생하는데요. 예시로 간단히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위드 하이트 크기를 31dp를 선언했어요. IDE에서 워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아이템의 위드 하이트가 31dp이기 때문에 32dp보다 클 것을 권장하고 있네요. 근데 앞에서 제가 최소 사이즈를 48dp를 권장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IDE에서는 32dp를 권장하고 있네요. 혹시 이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래는 구글의 Accessibility 코드인데요. 하이라이팅된 영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위드 하이트의 사이즈를 48dp를 가질 걸 권장하고 있어요. 다음 하이라이팅된 영역을 보시면 on 엣지라고 끝나는 변수 옆에 32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뷰가 디바이스의 가장 자리에 있는 경우 터치 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위드 하이트를 32dp를 가질 걸 권장하고 있어요. 다음 하이라이팅된 영역을 보시면 IME 컨테이너라는 키워드를 보실 수 있는데 IME는 키보드 영역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키보드 영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드 하이트를 32dp를 가질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아까 버튼이 뷰의 가장자리에 있던 것 같아서 저는 레이아웃 마진을 20dp를 추가해 봤는데요. 결과는 아까는 32dp를 권장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48dp를 권장하고 있네요. 이렇게 뷰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권장 터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뷰의 사이즈를 변경해서 터치 영역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미 배포되어서 레이아웃을 수정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 뷰의 사이즈를 직접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터치 딜리게이트를 이용하면 뷰의 사이즈 변경 없이 터치 영역 개선이 가능해요. 물론 터치 영역을 너무 크게 설정하면 다른 터치 가능한 UI 요소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터치 딜리게이트를 활용한 뷰의 터치 영역을 넓히는 예시 코드인데요. 먼저 부모 뷰를 가지고 오고 부모 뷰로부터 현재 뷰의 터치 영역을 가지고 온 뒤에 인셋 함수를 이용해서 터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컴포즈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터치 델리게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직접 커스텀에서 처리해야 해요. 또한 컴포즈에서는 터치 사이즈를 강제하는 컴포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슬라이더, 체크박스, 스위치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고 예시로 슬라이더의 케이스를 하나 보려고 해요. 보고 계신 코드는 머터리얼 컴포넌트의 슬라이더 코드인데요. 먼저 작은 사이즈를 지정한 모디파이어를 파라미터로 넘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다음 라인에서 터치 가능한 컴포넌트가 가져야 하는 최소 크기를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 코드 라인에서는 슬라이더의 핸들의 최소 사이즈를 보장하는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이즈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본 미니멈 인터랙티브 컴포넌트 사이즈 함수를 기억하시나요? 터치 가능한 컴포넌트가 가져야 하는 최소 크기를 강제화한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해당 함수는 내부에서 인터랙티브 컴포넌트 사이즈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고 클래스 내부에는 measure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니멈 인터랙티브 컴포넌트 사이즈 변수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변수는 dp 사이즈를 이용해서 width, height에 각각 48dp를 지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current value of 함수를 이용해서 local minimum interactive component enforcement boolean 값을 참조하고 있는데요. 해당 값을 이용해서 뷰의 최소 크기를 완화할 수 있어요. 아래 코드처럼 간단히 composition local provider를 이용해서 해당 값을 false로 제공한 뒤에 UI 로직을 랩핑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UI 요소 설명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접근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는 컨텐츠 라벨을 통해 화면의 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래픽 요소들의 컨텐츠 라벨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컨텐츠 라벨이란 화면에 보이는 UI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컨텐츠 디스크립션, 힌트, 레이블 풀과 같은 속성들이 포함되어요. 글로만 이야기 드리면 좀 이해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AI 파워드 코딩 어시스턴트 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나 외의 사용자 2,000명이 이 동영상을 좋아함 버튼. 활성화하려면 2번 탭하세요. 동영상 좋아요 표시됨. 동영상에 싫어요 표시 버튼. 댓글 45개 보기 버튼. 동영상 공유 버튼. 리믹스 버튼. 활성화하려면 2번 탭하세요. 이 동영상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버튼. 동영상 재생 버튼. 활성화하려면 2번 탭하세요. 구독 버튼. 라이브 버튼. 쇼핑 버튼. 중지. 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좋아요 버튼이 눌려졌다고 피드백 주기도 하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숫자도 알려주네요. 유튜브는 접근성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UI 요소를 설명을 도와주는 안드로이드에 이제 레이블 폴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텍스트 레이블을 특정 UI에 연결해서 컨텐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줘요. 말이 조금 어렵죠. 코드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건데요. 가령 텍스트 뷰와 에딧 텍스트가 가로 혹은 세로로 배치되어 있을 때 텍스트 뷰에 레이블 폴 속성을 선언하고 에딧 텍스트 ID 값을 지정하게 되면 보시고 계신 이미지처럼 스크린 리더에 포커스 되었을 때 타이틀은 에딧 텍스트의 힌트에 연결해서 컨텐츠를 읽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에딧 텍스트가 아닌 다른 뷰에도 가능해요. UI 요소를 설명할 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은 뭐 가령 버튼, 텍스트 뷰, 이미지와 같이 롤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 라벨에는 롤을 포함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은 상태 변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텍스트 뷰. 드로이드 나이츠. 수정창. 텍스트를 수정하려면 2번 탭하세요. 길게 누르려면 길게 2번 탭하세요. 가입하기. 버튼. 활성화하려면 2번 탭하세요. 선택 안됨. 토마토. 체크박스. 전환하려면 2번 탭하세요. 체크. 나체크. 사용 중지. 스위치. 전환하려면 2번 탭하세요. 사용. 사용 중지. 선택되지 않음. 파인애플. 라디오 버튼. 전환하려면 2번 탭하세요. 선택됨. 진행 중. 진행률 표시줄. 라벨이 지정되지 않음. 버튼. 활성화하려면 2번 탭하세요. 중지. 네, 이렇게 수정창, 버튼, 체크박스, 스위치, 라디오 버튼처럼 롤을 읽어주고 상태가 변경되면 피드백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시스템 컴포넌트를 사용하거나 혹은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개발에 용이합니다.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색상 이외에 다른 단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령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초록색을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시각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국가에서는 빨간색을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 yes나 no 텍스트를 이용해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X나 화살표 모양 아이콘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개선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접근성 가이드를 어떤 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도구를 설명드려 볼게요. 접근성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는 에스프레소 스캐너, 에스프레소 테스트, 어세시빌리티 스캐너, 에스프레소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발표 자료에는 적어두지 않았지만 린트 검사나 구글 플레이 콘솔의 사전 출시 보고서를 이용하면 검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접근성 검사기를 사용하면 화면을 스냅샷해서 테스트하거나 녹화해서 여러 화면에서 제한사항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검사 가능한 리스트는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진 찍으시거나 오른쪽 위에 QR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네, 이제 찍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히 검사 결과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바운딩 박스 영역이 생기고요. 이 바운딩 박스를 누르면 피드백을 볼 수 있어요. 위의 이미지는 닫기 버튼에 컨텐츠 디스크립션이 없어서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어떤 역할의 버튼인지 알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테스트예요. 앞에서 접근성 검사기를 통해서 수동으로 검사를 해봤다면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이용하면 자동화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왼쪽 이미지처럼 가운데 0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하단에는 숫자를 더하고 뺄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해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0에서 1로 변경한 뒤에 변경된 숫자가 1이 맞는지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이때 before class annotation을 활용해서 테스트가 실행될 때 루트 뷰로부터 접근성 문제들이 체크될 수 있도록 enable 처리했어요. 앞에서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 보면 0에서 숫자를 1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는 결과는 1이고 테스트 결과는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실패해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버튼 터치 사이즈가 너무 작고 컨텐트 디스크립션이 부재로 인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해서 실패한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특정 에러를 서프레션 할 수도 있는데요. 위의 코드처럼 터치 타겟 사이즈 체크를 사용해서
터치 관련 에러를 서프레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앞에서는 4개의 에러가 발생했었는데요. 현재는 2개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서프레션 체크 가능한 리스트는 Accessibility Test Framework 아래에 Accessibility Check Result Util 클래스 파일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접근성 검사 방법의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개발 중에 만났었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이야기 드릴게요. 먼저 그룹핑인데요. 연관된 컨텐츠를 그룹하여 스크린 리더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요소까지 포커스가 여러 번 불필요하게 이동된다거나 혹은 동일한 컨텐츠를 여러 번 포커스해서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비포 이미지에서는 불필요하게 2번 스와이프해서 원하는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애프터 이미지에서는 한 번에 이동해서 원하는 영역으로 그룹핑된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스와이프가 한 번 줄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도 개선되었어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뷰 시스템에서는 Important for Accessibility를 No 처리하거나 스크린 리더 포커스 서버를 False 처리해서 불필요한 포커스가 잡히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컴포즈에서는 모디파이어의 Clear and Set Semantic 함수를 이용해서 시메틱 정보를 제거해 불필요한 포커스가 잡히는 걸 방지해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발생했던 문제는 라이브 리전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라이브 리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토크백 포커스 이동 없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UI 요소를 설명하기에 적합해요. 예를 들어 알림, 에러 상태, 채팅, 게임 스코어, 주식 가격이 포함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앱에서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겠죠? 이런 기능은 라이브 리전이에요. 라이브 리전은 폴라이트와 어설티브 2가지 속성을 제공하는데 폴라이트는 토크백이 다른 내용을 읽고 있을 때 중단하지 않고 현재 읽기를 완료한 이후에 다음 알림을 읽어주고요. 어설티브는 토크백이 현재 읽기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 알림을 읽어줍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뷰 시스템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는 뷰 그룹에 Accessibility Live 리전을 추가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컴포즈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뷰의 모디파이어에 시메틱 함수 중에 set live reg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해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헬퍼 메시지입니다. 사용 중지 사용 중지 스위치 전환하려면 2번 탭하세요. 라벨 사용 가능 세 손가락으로 탭 동작을 사용하여 봅니다. 에러 메시지입니다. 사용 중지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 되지 않아도 스크린 리더가 변경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커스텀 뷰를 다루면서 실제 발생했던 문제인데요. 캔버스에 직접 그리는 경우 접근성 처리는 개발자 몫이에요. 그래서 오픈소스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저의 경우에는 슬라이더 오픈소스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드로이드 나이츠 2024 억세서빌러티 인 안드로이드 드로이드 나이츠 2024 중지 이렇게 슬라이더에 톡백의 포커스가 잡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슬라이더의 값을 이동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뷰의 이닛 함수에 set accessibility 함수를 정의하고 포커스가 가능하도록 클릭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important for accessibility를 이용해서 토크백 서비스에 중요하다고 처리했어요. 그리고 on initialize accessibility node info라는 접근성을 초기화하는 함수에서 액션을 정의해 줬는데요. 슬라이더의 프로그레스는
슬라이더는 프로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액션셋 프로그레스 속성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레인지 인포에 프로그레스의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현재 밸류를 파라미터로 넘겨줬어요. 그 뒤로는 슬라이더를 제어하는 액션을 정의했는데요. 슬라이더의 값을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로 스와이프, 아래로 스와이프 할 수 있는 액션을 추가했어요. 이제는 앞에서 정의한 슬라이더의 액션을 처리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Perform Accessibility 액션 함수에서 아까 추가했던 위로 스와이프, 아래로 스와이프 액션을 만나면 위로 스와이프 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더의 값을 증가시키고 아래로 스와이프 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더의 값을 감소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 리더를 통해 사용자에게 슬라이더의 현재 값을 알려주도록 처리했어요. 이제 해결된 영상을 보실까요? 드로이드 나이츠 2024 0.0 슬라이더 위로 스와이프 또는 아래로 스와이프 동작으로 조정 라벨 사용 가능 세 손가락으로 탭 동작을 사용하여 봅니다. 1 2 3 4 3 2 1 0 억세서빌러티 인 안드로이드 0.0 슬라이더 드로이드 나이츠 2024 중 네, 꽤 만족스럽게 수정되었죠. 이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마무리하고 오늘 설명드린 걸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접근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드로이드 접근성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접근성 가이드라인에는 텍스트 가시성 향상, 더 큰 터치 영역 사용, UI 요소 설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접근성 검사 도구로는 접근성 검사기와 에스프레소 테스트가 있다는 걸 알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커스텀 뷰의 접근성 처리, 그룹핑, 라이브리전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봤어요. 이제 오늘 준비한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접근성은 장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하시다가 가끔씩은 접근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